와, 역시 소장님. 네. example, excellent. 예를 드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또는 재테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집주테크의 경아입니다. 여러분 벌써 상반기를 확 떠나보내고 7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부동산 정보들이 있을지 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저 도와줄 분 어디 안 계시나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경아님,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 소장님이 나타나주길 기다렸다고요. 내 눈앞에 나타나. 아니, 7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부동산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침 하반기에 변화될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하반기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입니다. 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집 사기가 정말 더 힘들어진다. 운명의 날이다.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하면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종부세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익숙하실 거예요. 네. 종부세라는 것은 보유세의 일종인데요. 보유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종부세라는 것은 정의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렵죠. 그래서 종부세는 쉽게 말해서 아주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량의 주택을, 여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즉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는 세금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집은 없지만 집이 생긴다면 찾아봐야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종부세는요. 공식 가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 기존에는 9억 원 초과된 주택이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상위 2%만 부과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퍼센트요? 네, 9억 원이면 서울 주택의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잡히다 보니까 집값이 큰 폭으로 온 걸 감안해서 상위 2%에만 부과되는 걸로 개편이 되었죠. 상위 2%요? 네. 상위 2%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1,420만 5천 호 정도가 있는데 공시가격을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이 1.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 정도가 된다면 11억 원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바뀔 때마다 기준점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닌 이렇게 비율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1주택자분들의 세금을 줄이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양도세라고 불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양도세면 집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뺀 순수한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산 금액보다 집을 팔 때 금액이 더 크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 뭔가 좀 당연한 이야기지 않나요? 그쵸.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에 주목하는 이유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중과도 아니고 중중과요? 중중물이 장단도 아니고 이거 어쩜 좋아요? 그러게요.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서부터 45%까지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 세율이 붙는 겁니다. 6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세금을 보게 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를 더해서 최대 55%였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10%포인트가 추가돼서 이제는 기본 세율의 20%가 붙게 돼서 최대 65%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3주택자분들은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75%의 세율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소장님, 제가 PPT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죠? 기본 세율만 내는 게 아니라 중과세율이 또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기본 세율이 45%인 대상자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율이 무려 75%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네. 저기 끝에 있잖아요. 저기 네네. 저기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거 기본 세율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5억 원에 샀는데 6억 원에 매도해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면 이 과세 표준이 결국 1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8,800만 원을 넘고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여기 구간에 속합니다. 그럼 1억 원 양도 차익이면은 곱하기 35%니까 나는 3,500만 원 세금을 내는구나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건 누진 과세 체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면 1,200만 원까지는 6% 구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1,200만 원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72만 원이 계산되는 거고, 그 다음 1200부터 4600만 원까지 구간인 3400만 원 구간은 15%를 곱해주고 4600에서 8800까지의 구간인 4200만 원은 24%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계산이 되는 건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진 공제를 미리 계산해서 좀 편하게 해줬죠. 그래서 실제로는 1억 원이면은 35% 구간을 계산은 하지만 3,500에서 누진 공제액 1,490만 원을 빼주면 2,01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도 2,010만 원이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오, 맞네요. 에이,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10억 원 주택을 샀다가 21억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 차익이 11억 원이 되겠죠. 우와. 여기서 2주택자분들은 양도소득세 최고 구간이 65%가 되고요. 양도소득세에다가 10% 구간을 지방소득세로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65%에 10%니까 6.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이 71.5%가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7억 1,45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븐이 저기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3주택자분들은 더더욱 심합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75%에 지방소득세 7.5로 무려 82.5%의 최고세율 구간을 보이고 있고, 계산해 보면은 8억 3,5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엄청나죠? 정말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도 바뀌었는데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40%였지만 이제는 70%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의 소유자분들은 기존에는 그냥 기본 세율이었지만 이제는 60%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건 정말 사실상 어렵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거주 목적이 아닌 이렇게 단기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주택자에게는 개선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부세에서 봤다시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에게는 대부분 실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해줬지만 이제는 1주택자 분들 12억 원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9억 원이면 예전에 집을 샀다가 갑자기 집값이 막 오르는 사람들은 얼떨떨한데 갑자기 돈을 내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과세 기준을 높인 대신에 10년 이상 보유할 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원래는 보유 10년, 거주 10년이면 최대 80%를 그 양도 차익과 무관하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양도 차익에 따라 틀려집니다. 5억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10억 미만, 20억 미만, 20억 이상으로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기가 힘들어져서 2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일 경우에는 최대 5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80%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주택자 분들께서는 집을 투자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전문가분들은 공제까지 차익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세금을 일부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어렵네요. 소장님 뭔가 예시 없을까요? 좋아요. 예시를 한번 드려보죠. 일단 1주택자분들은 일단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했죠. 비과세를 받으신 분들은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겠지만 12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보유를 했고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21억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11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개편된 거에 따라서 10억은 넘어가고 20억 미만의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20억 미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가 20%, 거주가 40%가 적용돼서 총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1억 원에서 12억을 빼서 양도가액을 다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을 곱해주게 되면은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과세 표준에서 공제율 60%를 곱해주고 다시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약 5,75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해서 21억 원에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 5,7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근데 10년 보유 거주를 가정한 거고요. 만약에 10년 보유 거주가 아니라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은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역시 소장님. 네. example, excellent. 예를 드니까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세금 제도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계층이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덜기 위해 썼던 이런 정책들이라고 하는데 의도와는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소장님, 하반기에도 집값 하락은 없는 건가요? 양도세 인상으로 기대했던 전망은 사실은 집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건 집을 더 안 내어놓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번에 개편된 세금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매각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되고 이러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급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걸로 예측해보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안정되기는 물론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면 좋죠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금 개편을 한다고 해도 급하게 바뀌는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맞아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 방법이 필요한 거는 여전하고요. 또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으니까 새로운 규제 방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요. 경아님, 오늘 강의 내용 어땠나요? 제가 집 구하는 게 조금 막막해지긴 했지만 네. 하반기 상황이 예측 가능해졌으니까 시장을 대비하고 계속 좀 더 지켜보려고요. 그 마인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지나치면 좀 너무 서운하죠?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바로 갑니다. 자, 과세 표준 구간이 최대인 10억 원 초과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3주택 이상자라면 부과할 양도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소장님, 저 오늘 집 걱정 때문에 힘드니까 계산 문제는 패스. 그래요? 좋아, 이해합니다. 자, 정답은 82.5%가 어떻게 나온 되는데 거죠? 일단은 기본세율이 6에서 45%라고 했죠. 거기서 45% 구간, 3주택은 30%, 2주택은 20%죠. 외우기도 쉬워요. 3주택이니까 30% 더해서 45에서 30을 더해서 75%가 되고요. 지방소득세가 이 양도소득세에서 10%라고 그랬잖아요. 75%에 7.5%를 더해서 총 82.5%가 계산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 두 번째부터는 꼭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토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힌트죠. 요거는 문제 답이 있네요. 보유세잖아요. 정답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세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 양도세야. 맞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퀴즈 갑니다. 양도세 인상으로 생긴 우려되는 사항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매물 잠김 현상이요.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매물 잠김 현상 맞췄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갑니다. 정부가 조사, 산정에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 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오늘은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공식 가격이잖아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굉장하시네요. 저 오늘 좀 열심히 들은 것 같죠? 대단합니다. 정한이 하반기는 부동산 천재가 되겠어요? 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쏙쏙쏙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달라진 양도세, 종부세, 그리고 하반기 시장 전망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수학님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지면 주변에 보이는 것도 많아질 겁니다.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정답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계시겠죠? 저희 내집 마련 TV 다음 편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내집 마련 TV MC 경아.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맞나요 이게?